그죠? ERP 시스템.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고, 부서에서 각각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막 개발을 해서 쓰고,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ERP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그죠? 요거를 ER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ERP는 기업 내부에서 여러 부서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고객들 쪽에서 소비자들하고, 학교로 입장에서 보면, 학교에서 보면 CRM은 여러분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CRM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CRM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 뭐냐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CRM 시스템을 배울 텐데 뜬금없이 왜 데이터 마이닝을 하다 CRM으로 넘어가느냐? CRM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보면 결국은 이 CRM을 활용하는 분석 툴. 그래서 어널리틱 CRM을 다른 말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어널리틱 CRM, 즉 분석 CRM의 한 종류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마케팅하는 사람들도 이걸 많이 배웠어요. 마케팅 부서에서도. 왜냐하면 고객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고객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 고객의 패턴,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분석하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ERP가 있고 CRM 시스템이 있어요. 고객 분석 시스템. 이 고객 분석 CRM 시스템에 분석하는 기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우리는 지금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데이터가 커지니까 빅데이터라는 말을 쓰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도 같이 활용을 되고 있지만은, 기존적으로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CRM 시스템의 하나의 과정 중에 뭐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 또는 올랩 이런 용어들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왔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지금 뜨는 용어지만은 실제로는 옛날부터 있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정보다 기업에서는 데이터들이 매년 1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쌓이는 것들을 우리가 오퍼레이션 데이터라 그래요. 오퍼레이션 데이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재 고객들에 대한 정보, 1년치의 고객 정보, 지금 막 운영하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계속 누적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백업으로 뒤에다가 다시 별도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걸로 OLTP라고 불러요. 트랜잭션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이런 OLTP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별도로 뒤에 백업으로 저장을 해놓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실제로는 분석하려다 보니까 현재 있는 데이터만 갖고 분석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러면 옛날에 보관해놨던 데이터들, 히스토리 데이터, 옛날 백업 데이터들도 같이 분석에 사용해야지만 분석이 좀 더 정확해지니까 그걸 이용을 하자. 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거냐라고 나오는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이제 현재 실제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는 거. 이제 기업들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큰 기업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이렇게 구분할 만한 데이터 정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옛날의 히스토리 데이터들도 같이 관리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큰 데이터들이 1년에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큰 기업들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를 좀 더 분리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기 좋게끔
또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럽니다. 웨어하우스가 뭐냐면 창고예요. 영어로 치면 창고. 그럼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창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창고는 쓰다가 못 쓰는 물건들, 나중에 써야 될 것들을 따로 저장해 두는 것을 우리가 창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들, 기존에 썼었지만은 이제 백업 데이터들, 이런 것들, 히스토리컬 데이터들을 따로 저장해 두기 위해서 백업으로 놔뒀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을 해서 따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왜? 분석하기 좋게끔 따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별도로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뭐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직접 그냥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별도로 구축해 놓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용어에 대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용어로 쓰는 게 데이터 마트라는 용어도 씁니다. 데이터 마트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엄청 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커요. 대용량이에요. 기업에 보통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거든요. 우리가 분석할 때. 대략 한 10년 정도까지로 분석하는데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하려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거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부서는 이것만 필요한데요? 라는 게 있어요. 주로 어디냐면은 병원들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병원들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고 환자 정보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별도로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부서들마다 환자 데이터와 그동안의 데이터들 중에서 매월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맨날 뽑아서 또 분석하고 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데이터 마트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끔 데이터 마트를 따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데이터 마트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 해주면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해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데이터 마트라고 별도로 띄어서 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떤 특정한 목적과 주제에 맞춰서 별도로 띄어내서 반복되는 업무들을 띄어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용어들이 쭉 정리가 되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마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머릿속으로. 데이터 마이닝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해두는 공간을 이제 이용할 수가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나온 게, 다양한 분석 기법들인데, 데이터 마이닝 이전에 또 나온 용어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50년도에 컴퓨터가 나왔고 1960년도에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잘 데이터를 끄집어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정리할까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던 것처럼 이 계층별로도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분하죠. TPS, MIS, ESS, DSS 이런 거 기억에 나세요 혹시? 그런 것도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는 데이터를 모집하는 역할을 해요, 주로. 그죠?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집하는 역할이죠? 여러분들 업무가 매출하고 뭐 분석하고 회사 들어가면 매일매일의 일상 업무들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저장해주는 업무예요. 처음에는. 사원 초창기 때는. 근데 관리자로 올라가면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정보를 끄집어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올 매출액이 줄어들었느냐?
영업이다. 그러면은 이제 과장, 주임집 이렇게 계장 이렇게 올라가면 올해 매 주마다 매출액이 줄어들어가느냐, 늘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매번 분석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MIS. 그 다음에 좀 더 중역으로 올라가면 과장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또 판단해서 또 의사결정을 내야 되니까 DSS 이런 것들을 이제 올라가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직책에 맞게끔 이용하는 정보랑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데이터 생성 업무와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리 요약하는 업무, 나중에 올라가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줘야 되는 그런 판단 업무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결될 때 쓰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옛날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나오면서 올랩. 그래서 올랩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데이터 마트로부터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올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올랩은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크게 넘어가서 어떤 의사결정, 미래를 예측해 줄 수 있는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거를 발견해 두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것들이 좀 더 큰 개념으로 넘어가는 게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올랩은 주로 아까 전에 계층적으로 보면 MIS 정도 수준에서 이제 올랩 같은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묶어지면 올해 매출액이 어떻게 되지? 지역별로? 그럼 서울 매출액은 서울 매출액에서 강남은 강남보다 또 뭐 강남 밑에 있는 이렇게 드릴 다운, 드릴 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쪼개가면서 매출액을 좀 취합하고 모아주는 이런 이런 분석을 쓰느냐? 그런 이제 중간 단계, 여러분들 신입사원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중간 단계에서 쓰는 MIS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올랩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DSS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럼 내년도 매출액을 얼마만큼 예측해야 될까? 내년도 광고액은 얼마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업무들 같은 의사결정 업무들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이런 간단한 올랩 분석 방법 가지고 보고서 수준에서 이제 분석 기법이 활용이 안 되고 큰 틀에서 이제 패턴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온 용어들이 데이터 어널리틱스, BA라고 하는데요. 이 BA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또는 빅데이터 어널리틱스라는 말로도 쓰이고 이렇게 요즘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 또는 빅데이터 분석 같은 용어로 요즘은 쓰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를 이용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은 통계적 기법이 아니고 예측 모델 또는 분류 모델을 쓸 때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이 쓰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기계학습,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까지 넘어가면서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분석 방법, 분석 툴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보다는 조금 더 밑에 단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큰 틀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밑에 베이스먼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하도 배우셨죠? 빅데이터 저장, 하도, 그 다음에 분석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걸 토탈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또 구분해서 또는 요즘은 BI와 BA로 또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좀 나누면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 실제로 분석 업무 쪽만 따로 띄어서 BA라고 하고 밑에는 그걸 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BI라고도 하고 또는 이 전체를 BI라고도 하고요. 부르는 사람마다 용어들이 다 틀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큰 틀에서 보시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이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올랩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플랫폼까지 넘어가면 아까 전에 봤던 MIS 그래서 관리자 수준에서의 정보 시스템으로 이용을 한다. 보통 이제 올랩이라든가 이런 보고서들은 MIS 수준에서 들어가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DSS나 ES 정도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우리가 시작하는 이런 분석 모델까지 들어가서 그걸 보고해서 큰 틀에서 좀 의사결정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올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올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려운데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컴퓨터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접속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릴 다운 드릴 업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셀즈 하면은 그러면 강서구만 딱 보고 싶다. 아니면 강서구의 화곡동만 보고 싶다. 이런 끝으로 내려가는 거를 드릴 다운이라고 하고 또는 거꾸로 올라가는 걸 드릴 업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옆에 시스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매출의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럼 보고서 쓰기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돼 있으면 중간 관리자 것들은 한 요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랩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데 가보면 많이 있고요.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드릴 업, 드릴 다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서 중심, 그러니까 보고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빅데이터 쪽에서는 이제 하둡이라는 곳으로 취합해서 크게 묶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바로 넘어가서 또는 데이터 마트로 넘어가서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트나 이 정도 수준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층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쿼리 수준 또는 뭐 아까 전에 올랩 수준 또는 뭐 대시보드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 이 파워 유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가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널리틱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빅데이터 쪽은 플라멩고나 이런 것처럼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플라멩고나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하둡 정도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면 대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보통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도 수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빅데이터까지 하면서 하는 수준까지면 아주 그냥 깊은 수준이고요. 그 정도 수준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보셨던 그런 절차입니다. 그죠? 이거는 빅데이터까지 넘어갔을 경우에, 뭐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에서 하게 되면 여기까지 넘어가는 수준까지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일반 기업에서 본인들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수준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분석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뭐 다 배워야죠. 빅데이터 넘어가서 분석하는 것까지 배울 수 있는데
방법론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방법론을 이용하는 플랫폼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수업에서 한 4년 정도 배운 수준이면 뭐 R, 그 다음에 파이썬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배우고 갔기 때문에 웬만한 분석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랫폼이 좀 바뀐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분석하는 툴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배워서 들어가시면 아마 분석가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